후계 나대용의 고전 강좌. 아 그래요? 그냥 후계 나대용만 쳐도 그 올려놓은 거 그대로 다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후계 나대역의 고전 강좌. 고전 강좌. 예, 오늘은 63쪽 독중용법의 5번 문장 여기 할 차례죠. 오세열 선생님도 미국에 계시는 오세열 선생님도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이 녹화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독서는 선수간 대강하고 우간 기다 간과 간간이 여 천명지위 성과 솔성지위도와 수도지위교는 차시 대강이요 부부소지 소능과 여 성인 부지 불능처는 차류시 간간이 비 인간옥에 선간타 대강하고 차간 기다간과 간내 우유소간이 연후에 방득 관통이니라.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주자가 계속 말씀하신 거죠. 책을 읽는 독서는 반드시 먼저 대강 그 책의 큰 줄거리 그거를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우간 또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 기다 간가. 이 간가가 칸막입니다. 간이 사이간이죠. 사이사이 이렇게 칸막이. 큰 집이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만 방들이 이제 있죠. 칸막이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다라는 것은 여러 개의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개의 칸막이를 봐야 된다. 큰 줄거리를 우선 봐야 되고 그 속에 또 작은 칸막이가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천명지위성 중용 맨 첫 구절에 천명지위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과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요 세 구절은 차시 대강이요. 이것은 이 중용 전체의 큰 구조다. 대강이다. 그리고 그 속에 12장에 나오는 말들인데요. 부부 소지소능과 여 성인 부지불능처 요 종류는 차류 시 간가 이게 칸막이다. 비 인간옥에 사람이 집을 볼 때 선간타 대강하고 우선 겉에서 집의 그 큰 형체를 보고 차간 기다간과 그 다음에 그 속에 집에 방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간내 또 그 방 안에 우유소간 또 조그만 방이 있는 것을 본 연후에 방득 관통이라. 그 집에 대해서 훤하게 알 수 있다. 통함을 집에 대해서 훤하게 통해서 그 통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부부 소지 소능 성인 부지 불능 요건 어디에 있냐면요. 중용 12장에 있습니다. 12장 2번 한번 책이 다 있으시니까 찾아보죠. 몇 페이지냐면 308쪽.
중용 12장 2번 문장인데요. 이 책으로 2번 문장인데요. 부부지 우로도 가히 여지언 이로되 급기지야 수성인이라도 유소부지언하며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지극해지면 비록 성인이라도 알지 못하는 바가 있다. 부부지 불초로도 가히 능행언 이로되 부부의 불초함으로도 버르장머리 없음으로도 그런 얘기죠. 능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급기지하여는 수성인이라도 유소불능하며 지극한 것에 이르게 되면 성인도 할 수 없는 바가 있다는 거죠. 천지지 대야에도 유소감이니 천지가 이렇게 커도 사람은 유감스러운 바가 있다는 천지에. 고로 군자 어대인데 천하 망릉재언하고 군자가 큰 것을 얘기하면 천하가 이를 다 실을 수가 없어요. 어소인데 작은 것을 얘기하면 천하 망릉파원이라 천하에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다 하는 말이 지금 12장 2번 문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그만 칸막이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 문장에 대해서 면제 황씨, 황면제. (63쪽에) 예, 지금 중용 12장 2절 찾은 그 다음 부분 한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어디? 비인간 거기 안 했나요? 네. 예. 예를 들면 비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집을 볼 때 선칸 타 대강하고 그 집의 큰 대강을 보고 차간 기다간 그 속에 몇 개의 방이 있는지를 그 다음에 또 보고 간 내에 그 방 안에 우유소간 또 몇 개의 작은 방이 있는지를 본 연후에야 방득 관통이라 관통할 수, 그 집에 대해서 관통할 수 있다. 한 것 같은데? 아까 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책들을 읽을 때, 특히 중용을 읽을 때는 큰 대강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칸막이들을 또 봐야 되고 이렇게 보는 것이 독서법이다. 거기서 선강 타대강 타자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치면은 그지. 뭐 그런 뜻이에요. 영어에 it, them 이런 것들 쓰잖아요. 지시사에 그러면 지시 네. 그 대강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대강을 먼저 보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시사. 자, 그 다음에 면제황씨는 설명을 드렸죠. 주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고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주자의 사위예요. 그래서 이 면제황씨
그 대학 책에 그 나왔죠. 그 면제황씨 계열의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 그쪽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면제황씨 왈 중용은 자시 난간이며 석시 소집 제가설은 우 난자파야 미 이현이 수시 흉중에 유 권영 척도라야 방시 간득 분명이니라. 중용은 그 자체로 난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요때 중용은요, 황제 면씨가 얘기한 요때 중용은 얘기 속에 있는 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자가 그 이리저리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중용은 중용 장구라고 하는 거예요. 중용이 이 얘기 속에 있는 거를 바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순서를 그 바꿔놓은 게 중용 장구입니다. 황제 면제황 씨가 공부할 때만 해도 얘기 속에 있는 중용, 보통 중용 그럼 얘기 속에 있는 중용이에요. 중용은 그냥 그 자체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 얘기 속에 있는 중용이 이제 그 역사가 쭉 있었죠. 이것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다가 정자가 주로 이제 이 중용, 대학 중용이라는 책을 많이 읽고 제자들한테 이제 가르쳤는데 책으로 쓰질 않았어. 심지어는 뭐 책을 썼다가 그걸 불살랐다. 앞에 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자가 직접 쓰신 그런 본이 없어요. 다행히 주역은 있죠. 역전이라고 정자가 직접 쓰신 그 본이 있는데 이 중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강의록만 있는데 그 제자들한테 전해져 오던 강의록을 이 석자중이라는 사람이 그걸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석시 소집 제가설, 석자중이가 그 모은 여러 설, 이거는 운한자매 더 어려워. 이거는 얘기 본편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미이요 쉽게 이해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자도 이거를 친구들과 같이 연구해가지고 장구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중용 홍문이라고 앞에서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수시 흉중에 수시 반드시 그런 뜻이에요. 흉중 가슴 속에 유 있어야 된다. 뭐가? 권영척도. 권영척도가 가슴 속에 딱 있어야 돼요. 권영은 뭐냐? 저울이에요. 척도는 자. 저울이나 자. 마음속에 가슴 속에 저울이나 자가 딱 있어야 된다. 실제 저울 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뭐가 딱 나타나면 아 저거 뭐야 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거예요. 고개중이라는 거예요. 고개중. 우리 사람은 이렇게 딱 뭘 보면 어떤 느낌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 권영척도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있어야 방시 간득 분명이라. 그게 성인 같은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그게 정확한 거죠. 분명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를 자꾸만 갈고 닦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부여된 거울로 치면 똑같이 부여된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맑고 그래서 착착 비쳐.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때들이 껴서 잘 안 보여.
그래서 그걸 때를 열지 공문이 학이라는 건 그걸 닦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볼 수 있게 이 권영척도가 잘 작용할 수 있대. 그렇게 만들어야 비로소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금 취치 독지면 요 취자가 말 달릴 취자예요. 말변이 있죠. 그래서 말이 막 달려. 당신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 말변이 아니고 자동차 변에 있을 거예요. 예, 차변에. 예? 자동차가 엄청 빨리 말보다 더 빨리 달리잖아요. 당신은 말이 제일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치. 그러니까 금 취치하면은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취하는 거야. 중용이라는 책이요. 야, 이게 무슨 귀신에 대해서 얘기했고 막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래. 그러니까 그 책부터 가자. 취치한 거야. 그래서 막 읽어. 이런 사람은 보통 어떻습니까?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나도 진리를 좀 꽤 알아. 근데 유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중용이라는 책이 진리가 다 들어있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읽어봐. 취치 독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신이 이선이 소라나니 정신이 먼저 어지러워지게 되니 위소가요. 위소가 이게 수동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어지럽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어지러워진 바가 되다 이런. 그러니까 위가 뭔것을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때가 있고 뭔것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해석될 때가 있고 여기서처럼 위소하고 연결돼서 뭐뭐한 바가 되다 수동의 의미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때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어지러워진 바가 되니 각 불약 뭐뭐하면 뭐뭐만 못하다 이런 얘기. 각은 곧 그런 뜻입니다. 즉 그런 뜻입니다. 즉 뭐뭐만 못하다. 자세 장장구 연구하여. 요 장자 밑줄 치시고요. 요 장자가 보통 이제 장차 이런 뜻으로 미래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요 한문의 장자는요 미래라는 뜻을 담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역의 의미까지 갖고 있어요. 사역 동사의 의미. 무엇을 어떻게 하다, 장차 어떻게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구를 장차 연구해서 근데 앞에 자세가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장구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장자가 들어가요. 영 10분 통역. 이 영자도 요거 사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10분. 100% 완전히 그 통역.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숨이 해관 후에 머리와 꼬리가 해자는 이게 두루두루 해자입니다. 두루두루 다 관통이 돼서 처음과 끝이 다 관통되기를 기다린 연후에 취관지 취해서 보는 것이 가다. 그러니까 령 10분 통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그렇게 취치 독지 아무것도 안 읽고 그냥 바로 그냥 그 얘기 속에 있는 중용을 읽게 되면 정신이 어지럽게 되니 먼저 그렇게 읽는 것은 장구를 자세하게 연구해서 장구를 자세하게 연구를 한 게 바로 주자의
중용장구죠. 그러니까 중용장구를 공부해서 그 중용장구를 100%다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 이해하는 10분 통역하고 사수미 해관 후에 학취 관지 각 부역을 해석할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이 중국어로 하면은요, 앞에서부터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것만 못해 그런 얘기. 앞에서 그냥 중용 얘기 속에 있는 중용을 막 읽는 거 이런 거는 이런 것만 못해 하고서 이제 해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걸 나중에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못해. 중국어로 하면은 이게 먼저 해석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만 못하냐면 장구를 자세하게 연구해서 100% 완전하게 이해를 해서 그래서 머리와 끝이 완전히 관통되기를 기다린 연후에 그 얘기 속에 있는 중용을 취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가하다. 그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처음부터 그 얘기 중용 보다가는 머리 터져요. 이런 얘기. 김수길 선생님도 각 불약은 해석을 안 하셨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옳을 것이다는 가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뒤에 가야 옳을 것이다. 무슨 소리죠? 바깥에 아. 뭐 어쨌든 그 주자가 이 장구를 만드시고 홍문을 만드신 그 공은 대단한 겁니다. 이 지금 주자의 수석 제자인 면제황 씨가 뭐 주자한테 아부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얘기 속에 있는 중용을 보고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이해할 수 있게 엄청난 노력을 해서 중용 장구, 중용 집략, 중용 홍문 이렇게 만들어서 집략과 홍문을 이제 합쳐서 근데 중용 홍문을 번역한 책이 한 번도 없다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그 중용 속에 있는 대학도 홍문이 있습니다. 대학도 홍문이 있습니다. 대학 중용 홍문이 한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지금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을 막 거론했고 거기서 그 중요한 것들을 지금 그 뽑아서 이제 책을 홍문이라는 책을 이제 만드셨으니까 후학들이 번역해도 이거 읽지는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번역본이 아직 없습니다. 대학 중용 홍문 번역본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자, 그 다음에 중용은 여타서로 부동하니 여노노는 시 1장이 설 1사요
이 누가 얘기한 걸까요? 면제황 씨가 얘기한 거죠. 중용은 다른 책과 같지 않다. 반복해서 지금 이런 얘기.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 자신안간하고 여타서로 부동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면제황 씨가 하고 있습니다. 논어는 한 장이 한 일을 얘기한 거예요. 대학도 역연하다. 대학도 역시 그래요. 경물, 취지, 성의, 정심, 그 한 장 한 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용 즉 대편단이니. 야, 대편단. 요거 밑줄 치시고요. 편이라는 말이 이게 덩어리라는 뜻이잖아요. 한편. 근데 대편. 큰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단자를 넣은 거니까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단락이야. 그런 의미가 지금 달려. 대편단. 고기로 얘기하면 큰 고기 덩어리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지질 않아. 나누어져 있질 않아요. 보통 이제 고기를 우리가 먹으려면은 그거 뭐 이렇게 쓸어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쓸기 전에 그 큰 덩어리와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이 중용이라는 책이. 그래서 수시 곤독이라야 방지수미요. 곤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곤자에 밑줄 치세요. 곤자를 우리 김승길 선생님 곤독 하나의 띠처럼 이어서 읽음 곤자를 해서 풀지 않으셨네. 요 곤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임금이 입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골룡포라고 그래요. 골룡포. 그 옷이 어때요? 용이 막 이리저리 하나로 돼 있는데 막 이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 곤자가 그런 곤자입니다. 그 하나가 됨. 그래서 지금 김수길 선생님 하나의 띠처럼 이어서 잠깐 나눠진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수시곤독이라야. 처음 한번 읽으면 끝까지 읽어야 돼. 그런 얘기예요. 곤독해야 방지수며 처음과 끝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곤독한다는 얘기는 처음 읽으면 끝까지 읽어야 돼. 그래서 처음 읽으면 끝까지 읽고 이거를 여러 번 해서 수미를 안 연후에 그런 연후에 축단 해석. 이 축자가요. 쫓을축자입니다. 쫓을축.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단락이에요. 단락 쫓아. 그러면 우리말로는 축단하면 한 단락씩 그런 한 단락씩 해석해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곤독해야 돼. 처음과 끝을 그냥 무슨 말인지 알든 못하든 이제 계속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단락씩 축단 해석해. 그러면 나중에 리통의 리라 이치가 통할 것이다. 금 막약차 이 중용으로 곤독하고 이 장구로 자세니 막약 밑줄 치세요. 멋만한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예요? 최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는 뭐죠? 이게 멋만한 게 없다.
not better. 옛날에 많이 이런 거 외웠었는데 비교급. 중용으로 곤독하고, 이때 중용은 얘기 속에 있는 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속에 있는 중용을 곤독한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통다지로 막 읽고, 그 다음에 이 장구로 자세하니. 장구는 뭐예요? 주자가 만든 중용 장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용 장구로 자세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축단 해석한다는 거예요. 한 단락 한 단락씩 해석해. 하는 것만한 게 없다, 이런. 그게 최고다. 황면제가 볼 때는 얘기에 있는 거를 전부 읽고, 당시에 이제 얘기 속에 있는 중용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책이니까 그걸 읽고, 뭔지 몰라도 그냥 막 읽어. 그 다음에 주자가 만든 장구를 가지고 하나씩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최고의 방법. 그러면서 일일 완미면 하나씩 완미, 그 맛을 느끼게 되게 되면 그런 연후에야 수미 관통이라. 처음과 끝이 관통해서 이 전체적인 중용에서 얘기하는 책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위하고 반대말인 것 같은데 위에는 네. 먼저 장구를 읽고 보라 그랬고 얘기해. 어디에? 아니 우리 일본에 면제한 씨. 일본에? 네 거기에서 불약차세 장구 연구해서 그렇게 한 후에 저기 그거를 읽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얘기의 장구를. 근데 여기서는 먼저 확 읽고 그 다음에 장구로 자세히 봐라 그렇게 됩니까? 선생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되네. 그럼 앞 1번하고 2번 주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네. 이제 일본에서는 곤독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곤독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달려가면은 정신이 산란하니까 장구로 공부를 한 다음에 그래서 수미가 다 통한 다음에 취이 관지 가야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그때 이거를 얘기에 있는 중용을 읽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여기에서는 먼저 그 읽고 그 다음에 장구로 자세히 이러니까 그 먼저 얘기에 있는 중용을 읽고 그 다음에 장구로 자세히 봐라.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태도가 반대인데. 반대가 아니고요. 읽는 방법. 네. 그 지금 일본에서 얘기한 그거는 얘기 그건데 2번 아니라고. 2번은 그냥 그러니까 장구하고 아니 좀 다르다니까요. 지금 일본에서 얘기한 거는 시치 독재야. 네. 시치 독재고 바로 그냥 그 준비 없이 읽는 거고, 이거는 2번에서 얘기하는 곤독은 취치 독재하고 달라요. 전체를 다 읽는 거나 이거나 취치 그거가 나 똑같은 얘기지. 좀 다른 거예요. 취치 독재는 그래? 그게 유학에서 최고 깊은 거야? 내가 한번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어떤 건방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얘기 있는 중용을 먼저 읽고 장구를 읽을 거냐, 장구를 먼저 읽고 얘기 중용을 읽을 거냐, 어느 쪽에? 얘기 있는 거를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1번, 쭉 읽으라는 2번 거예요. 얘긴데 아무튼 통과. 자, 6번. 우알.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주자께서 예, 네. 주자의 말씀이죠. 중용은 자수장 이하로 다 대설하여 장내 직시 정제라. 중용이라는 책은 첫 장 이하로 전부 이 대꾸로 얘기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요 장자도요. 그런 사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해왔다 그런 뜻입니다. 장래.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책을 이렇게 그 만들었다. 이렇게 가지고 중용이라는 책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 어떻게 했냐? 직시 정제. 정제라고 하면 아주 깔끔한 거죠. 깔끔하고 가지런한 거. 직시 그러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다만 오로지 정제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중용이라는 책을 정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뭐 구독 중용에 이위 자사주로니 우시 부유계 자활자라. 내가 옛날에 중용을 읽을 때 앞에서 서문에서 그 얘기 했었죠. 어렸을 때부터 중용이라는 책을 그 얘기 속에 있는 걸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읽기 시작했다. 옛날에 중용을 읽을 때는 이위 자사주 전부 자사가 주 했다는 얘기는 이 주라는 건 영어에 do make 그런 뜻이에요. 뭘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사가 말한 거라고 생각했다. 이위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또 읽다 보니까 우시 때때로 부유 다시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 개 한 개의 자활이라는 글자들이 툭툭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이건 뭐지? 전부 자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중간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활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숙 후에 익숙하게 읽은 연후에 방견득 시 자사 참 부자지설하야 저위 자사라. 이거를 익숙하게 읽은 연후에야 방견 바야흐로 견득 알 수 있게 됐다 그러네. 시 이거는 이거라는 거는 이제 자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바로 자사께서 공자의 설을 참고해서 이 책을 지으신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활 중간 나오는 거는 공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야. 자시로 침잠 반복하여 수점듣기 지치라. 이때 이래로 침잠을 반복해서 침잠하기를 반복해서 침잠이라는 게 이제 깊이 그 중용이라는 책 속에 깊이 그 잠기어서 이리저리 연구하는 거. 그래서 수점득 기지치라. 그 기는 이제 중용을 받는 거죠. 중용의 그 취지, 근본적인 중용의 뜻, 이것을 수는 마침내 이런 뜻입니다. 마침내 수. 마침내 점차적으로 얻게 됐다. 정득 금 장구하야 파포 등내 직 임마 세밀이로다. 정득 금 장구 오늘날 지금 주자가 만든 그 장구를 확정했다는 거예요. 확정할 여러 그 번민 끝에 이제 확정을 해서 파포 펼쳐 놓는 거죠. 파가 펼칠 파, 포도 펼칠 포. 등내
이제 요 득자는 요럴 때 득자는요. 얻는다는 그런 실어의 의미보다는 전미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완료를 의미하는 전미사예요. 파포 득 했다는 얘기는 펼침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등내 직은 아까도 나온 그런 용법입니다. 직시 앞에서도 첫째 줄에서도 내직 이런 얘기 있었죠. 곧장 오로지 임마는 그 김순일 선생님 그 주에 임마는 임지하고 같다. 영어에 이와 같이 such, so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세밀하게 그러니까 레직 정말로 이와 같이 세밀하게 펼쳐놓을 수가 있었다. 자기가 만든 장구가 정말 세밀하게 펼쳐놓을 수가 있었다. 장구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장구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걸 연구하고 정말 학자적인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 이 퇴계 선생이 이하 이 주자에 대한 존경이 엄청난 거죠. 특히 이 대학중용 노노맹자도 이제 전부 그 집주를 완성하셨지만 대학중용을 만드시면서 사서를 정립하신 큰 공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공자께서 정립한 게 오경이라고 한다면 주자가 정립한 게 사서입니다. 사서의 의미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 사서 집주 주자의 사서 집주가 없었으면 그 다음 원나라 시대 때 이게 과거 시험 과목으로 등용되지를 못합니다. 이 학문의 통일이라는 게 이게 꼭 필요해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데 진시황처럼 분석행위해서 막 다 불살르고 이러면 안 돼. 근데 이 주자처럼 그 선배들의 이것들을 전부 연구하고 그래서 이 주자학이 그 학문의 제왕으로 우뚝 쓴 것도 자기가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원나라 시대 때 쿠빌라이 세조가 주자가 만든 사서 집주를 시험 과목 텍스트로 하자. 그래가지고 전 중국의 젊은이들이 막 주자의 사서 집주를 달달 외우잖아요. 그래서 주자학이 일약 그냥 경세지학으로 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가 어떠냐? 이민족이 다스리는데도 어때요? 와, 충효를 실천하고 선비들이 충효를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뽑은 관리들을 임명했는데 배신을 안 해. 그래서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전부 주자학을 기본 그 시험 과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조선에서도 야 이거 배우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 주자학 책들이 수출 금소였어요. 그 안양 선생이 이거를 뭘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고려 말 시대에 와서 이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한 거죠. 안양 선생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목은 이색 선생, 고려 말에 목은 이색 선생은 이제 나름대로 주장하게 돼서 이게 트인 거예요. 우리 이기동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 목은 이색 선생은 불교, 노장 이쪽도 그냥 회통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당시 정몽주, 정도전, 뭐 이방원, 뭐 유명한 학자들이 다 제자들로 올라오셔서 그래서 이성계도 목은 이색을 스승으로 섬기셔가지고 목은 이색이 오면은 그 용상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주작을 하면서 그 조선이라는 주자학의 나라가 탄생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된 게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자의 이 사서 집주가 있었고 이게 저절로 원나라 시대 때 쿠빌라이 세조에 의해서 과거 시험 과목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대한민국 학문을 개혁하려면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시험 과목을 바꿔야 돼. 여기 이거 뭐 사서 정도 하나 이렇게 필수 과목을 하나 딱 들어가면요. 지금 여기 꽉꽉 찹니다. 근데 이거를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요. 엄청 차이 나요, 이게. 지금 최소한 이 사서라는 게 이제 공자가 오경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한나라 당나라 천여 년 동안 엄청나게 그 정신적인 방황을 겪어서 그다음에 송나라 시대 때 이제 정자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이 중용 대학 중용 이런 책들을 이제 연구하고 이거를 주자가 이제 정리해서 만들었는데 나라에 쓰인 건 없어 그냥 남성 시대 이 주자가 오히려 위학으로 몰려가지고 안 됐어요. 야 근데 하늘은 버리질 않아. 예? 그런 쓰레기 같은 그 남성의 정치인들 다 없애고 원나라가 중국을 점령하고 나서 그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그 몽고족이 말이죠. 쿠빌라이가 연경에다가 태학당을 두고서 이 주자학자들 전부 관료로 등용시켜서 과거 시험을 개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원나라가 그냥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거 배워서 우리 고려를 없애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고요. 그 영향이 일본에까지 갑니다. 그 영향이 어떻게 일본에까지 가냐? 바로 우리 이제 그래서 조선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개국했잖아요. 일본은 그런 영향을 안 받았죠 그때.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였냐? 제일 필요한 게 도자기였다고요. 한국은 도자기를 생산하고 자기들은 도자기가 없어요. 도자기 수요가 엄청난 거예요, 일본에서. 왜? 나무 그릇하고 해서 먹는 거하고 도자기로 먹는 거하고 이게 질이 다르다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귀족들은 그 수입해가지고 이제 먹은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 이제 돈 있는 사람들 못 먹어. 그래서 이제 도자기 수요가 엄청난데 이걸 이제 풍신수길이 점령을 하면서 도자기 가져가고 도자기 공들 잡아가고 이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부족했던 게 뭐냐? 이게 조선 사람들 일본에 오면요, 이게 학문을 하는데 시를 짓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뭐 하여튼 어떻게 알게 됐는지 퇴계학이라는 게 조선에 있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걔네들 대단하대. 율곡학자는 하나도 안 잡아갔어요. 퇴계학자들 잡아갔어요.
그 중에 강항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이 주자학을 퇴계학을 잘 안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스님들이에요. 중들이에요. 일본의 불교 중들. 그래서 일본의 불교 중들 중에서 이제 그래도 제일 좀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강항한테 배워라. 이거를 누가 해요? 덕천가강. 덕천가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풍신수길 다음에 이제 1인자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7대, 8대까지 그 자기 자식들이 쇼군을 해요. 일본을 통치해요. 명치 유신 때까지 그 덕천가강 뭐라고 그러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후손들이 계속 쇼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평화 시대를 정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 그 뭐 좀 글을 좀 쓰라고 이기동 선생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그쪽 글들을 거기를 읽어보니까 그때 임진왜란 이후부터 명치 유신까지 한 300년 가까이 되잖아요. 200 몇십 년 이렇게 되잖아요. 일본에는 그런 시기가 없었대요. 거의 없었대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얘네들 맨날 싸우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덕천강이라는 사람이 쇼군으로 딱 있으면서 1인자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덕이 있어. 거기다가 도자기 가져왔지. 그 다음에 퇴계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한테 그 공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퇴계학 그 조선에서 가져온 퇴계학 책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퇴계학 책 그 베스트셀러 첫째가 뭐냐? 퇴계 선생이 자기가 제자한테 편지를 주고 그 중에서 꼭 2개의 편지를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자기가 이제 갖다 놨었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다가 이거는 정말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도 부족해 하는 것들만 모아서 책을 만든 게 자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성록 책이 일본에 갔는데 이게 베스트셀러야. 일본 학자들이 감동. 야, 스승이 일본으로 치면은 스승하고 제자하고는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저기 한 차인데 스승이 제자한테 얘기하고 나서 그것 자기가 실천하는 이런 모습, 일본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연평단문이라는 책. 그게 조선에서 간행됐었거든요. 연평단문이라는 건 원래 주자하고 주자의 스승인 그 연평과의 주고받은 편지인데 이게 그 퇴계 선생님 계실 때 이제 중국에서 여기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퇴계 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이 책 주자학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 청주 목사 순천 목사들한테 이거 간행해라. 그래가지고 청주본 순천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본을 이놈들이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도서관에 그 순천본 전부 찍어가지고 PDF 파일로 있는 거를 우리 지금 그 스타디 그룹의 현재 박사가 그걸 일본 도서관에서 PDF 파일을 또 받았어. 일본에서 가져왔어. 우리는 지금 순천본이 원본으로 있나 없나 하여튼 그런데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지금 그거 갖고 저희들이 저본으로 삼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단문이라는 책 이게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성록, 연평단문. 그 다음에 주자서 저료.
퇴계 선생이 주자 전설을 전체를 읽고서 이게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4분의 1 분량으로 줄인 게 주자서조료예요. 그 주자서조료를 이제 일본 사람들 읽어보니까 전에는 주자 뭔지 모르겠어요. 리가 기고 기가 근데 퇴계 선생이 해놓은 자성록 읽고 연평단문 읽고 주자서조료 읽으니까 뭔지 알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막 일본에 학자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한국처럼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일본은요 기본 토양이 누구냐 사라고 하면 누구냐 무사예요 무사. 우리는 선비라고 그러잖아요. 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사가 무사예요 무사. 칼 차고 다니는 놈들이에요. 그러던 사람들이 책을 읽어. 이거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일본의 엄청난 변화. 우리 이기동 선생님은 그 퇴계하기 일본에 임진왜란 때 가서 그 특히 미야모토 무사시 아니 미야모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 훌륭한 통치자에 의해서 일본이 그런 학자들이 형성이 됐다는 거에 일본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학자들이 형성이 시작하면서 이제 1700년 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냐? 명강사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에.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이토 진사이, 오규소라이. 막 강의하면은 막 30명, 40명 막 이렇게 몰리는 거야. 전에는 그냥 한두 명 놓고 이렇게 1대1 강의했었는데 이 이토 진사이, 오규소라이 강의하면은 막 30명, 40명 이렇게 모였대요. 그러면서 이 학문의 분위기가 그래도 한국에는 이게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일본에 이게 형성이 됐을 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그 제자들에서 뭐가 나오냐? 명치유신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명치유신이 뭐냐? 이제 막 외세가 일본을 쳐들어왔잖아요. 명치유신이 몇 년입니까? 1868년이에요. 1868년이니까 막 미국, 스페인 막 쳐들어와서 개항하라고 막 무력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때까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이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쇼군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끝까지 이제 우리 대원군처럼 쇄국 정체를 해서 싸우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그 임기응변에 능하고 현실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야 이래서 될 일이 아니야 이거. 얘네들 총 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빨리 개항을 해서 이걸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마지막 쇼군하고 그 이 학자들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야, 이제 열자. 우리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싸웠냐? 평화로운 시대가 없었지 않냐? 일본 역사는.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 싸웠냐면요. 우리도 왜 학교 지금 보면은 학년 바뀌면은 짱 뽑느라고 이제 그 짱에 도전하는 놈들 옥상에 올라가서 한 판씩 붙잖아요. 일본이 바로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군이 하나 죽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쇼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싸워. 그래가지고 이 싸움이 멈추질 않았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래로 이게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면서 또 학자들이 형성되면서 야 일본 조선 같은 나라를 봐라. 저 왕이 통치하니까 안 싸우고 계속 유지하잖아.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싸워야 돼?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천황을 전부 쇼곤제 없애자.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자. 이런 철학으로 한 게 이제 그게 명치 유신이에요. 메이지 유신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퇴계학 책들이 가서 일본에서 전파돼서 그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기동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